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1년 남기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일종의 총력전이 지금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7조, 제7조 공무 찬양 이걸 갖다가 폐지하려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정의당의 심상정, 배진교, 이윤주, 장혜영, 유호정,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등 9명의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서 이 해당 의안을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에서 강은미 의원 뭐라고 주장했냐면,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냉전시대의 유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탈냉전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는 탈냉전을 했을지 몰라도 이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전 상태는 아니지 않는데, 열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대남 적화 야욕을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핵을 포기했습니까? 미사일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뭘 포기했습니까? 주체 사상에 한반도를 주체 사상으로 온누리를 덮겠다 이런 야욕을 갖다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인데 마치 이 사람들은 냉전이 끝난 것처럼 무슨 냉전 시대 유산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어폐가 있다 그겁니다. 어쨌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시대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냉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시대적인 것도 아니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디에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한반도 이북을 불법 점유한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이게 어떻게 요걸 갖다 반국가단체를 갖다가 고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단죄하고, 이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위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뭐가 위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와 함께 정의당은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정의당은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된다. 174석의 의석에 합당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들이 속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이 각종 집회 시위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인가 이런 단체들을 만들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이거 박원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김기식,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단체입니다. 일종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그리고 이적단체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만들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감에도 우리는 이 정부에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0만 국회 청원, 전시회, 지역 간담회, 천인 천곳 시위, 국회의원 설문조사 등의 그런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을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회 청원이 회부된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은 이제 지난 5월 10일에 등록돼가지고 9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규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10월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이 제7조를 갖다가 폐지하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왜 7조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거를 누가 대신 얘기해 주냐면 함세웅 씨라고 있습니다. 신부 함세웅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함세웅 씨와 같이 이런 대담을 했던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이런 내용을 또 확인해 줬습니다. 뭐냐면 1999년 12월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 신부 함세웅 씨 그리고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와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좌담회에서 서 씨가 뭐라 그랬냐면 7조에 대한 집중 공격은 국가보안법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라면서 7조에 초점을 두면서 더 큰 운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함세웅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함세웅 씨가 아니라 서준식 씨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국가보안법 7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8.15 해방 이후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리고 6.25 사변은 미국의 도발에 의한 결과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다. 주한미군 철수. 이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다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움직임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반미가 아닌데 이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 이게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그냥 정치적 의견의 자유다.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추정하면서 선군 정치를 찬양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도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해도 뭐 별 주장을 다 해도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 무슨 백두명장 김정은 장군님 위대한 뭐 천출명장 김정은 장군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 그겁니다. 국가보안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양 고무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실질적 해악을 미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는 해석하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 현재 결정 취지에 따라서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그 단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용 방지책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것마저도 없애자. 그리고 이거 7조를 없앤 다음에 또 뭘 주장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것마저도 폐지하자, 개헌하자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헌법 제3조 이걸 갖다 폐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우리한테 있어서 정상국가, 보통국가, 반국가단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국가.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게 아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의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북한을 외국으로 규정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만약에 보인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과 왜 통일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 왜 통일하고 우리가 중국과 왜 통일하고 우리가 뭐 대만과 왜 통일합니까? 외국인데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뭐 결국엔 국가보안법을 7조를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결국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없애고 그러면 북한과 우리는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과 별개의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추진할 명분은 사라집니다. 외국인 북한과 합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통일과 거리가 멀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헌법 제3조는 우리가 가진 정통성에 관한 문제, 이 조항을 부정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기반한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시도이고, 이 국가보안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미명 하에 공격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갖다가 무력화시킨 다음에, 폐지한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없애면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의 대남 적화, 선전 공세 이런 거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갖다가 주장하는 겁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선 이런 거, 뭐 국민의힘 당 전당대회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경선 후보 선출 이런 것 때문에 기사가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만, 그 또 이면에서 물밑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갖다 폐지한 7조를 갖다 폐지하자, 또 그 소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또 그 외곽에서는 통진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그 정당이 또 주축이 돼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이런 거를 구성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